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성탄절을 앞두고 미군 기지를 한 곳도 아닌 4곳이나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북한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내려진 김정은의 주요 지침 내용과 함께 매티스 장관의 행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We have all three of those branches of government co-equal, the judicial,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all in support of what you're doing. Your own way, that's exactly what you're doing. There's one thing the U.S. Army can do, and that is you have got to be ready to ensure that we have military options that our president can employ if needed. 자,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일단 성탄절을 앞두고 매우 바빴던 것 같은데 국방장관이 군대 방문하는 게 뭐 이례적인 겁니까? 4곳을 방문하는 게 많이 방문하는 건가요? 방문한 부대가 어떤 곳들입니까? 일단 성탄 앞둬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를 방문한 건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네. 다만 4군데를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아, 그래요? 많이 방문한 겁니까? 그렇죠. 네. 할 수 있고 이제 어느 기지를 방문했냐? 이것도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관타나모 기지 같은 경우는 쿠바에 있는 미 해군 기지죠. 네. 저기 포로 수용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 4함대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 해군 4함대 기지를 또 방문했고요. 네. 그리고 제2해병 원정군 사령부와 해병 특수전 사령부가 있는 해병대 기지를 갔고 또 82 공수사단을 갔습니다. 그러면 해군, 해병대, 육군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방문했다는 것은 거의 전군을 아우르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폭풍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전쟁 태세를 갖춰라. 글쎄요. 이 말은 그냥 군 사기를 끌어올리는 말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안 소장님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미국의 이제 군사 옵션은 여전히 그 효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의 이제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아마 김정은이 1월 1일, 2018년 1월 1일 어떤 그 자신들의 방침을 내놓을 것이냐,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도 행동에 가까워질 것인지 아니면 외교 전략으로 좀 천지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팽팽하게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결은 어떤 정점을 향해서 비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네. 거기에 무슨 추호도 어떤 여백이나 네. 공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 김정은이 여전히 미국에는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매티스 장관의 이 발언, 지난 11월 29일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때 했던 그 발언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Missile was launched a little while ago from North Korea.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It went higher, frankly, than any previous shot. South Koreans have fired some pinpoint missiles out into the water to make certain North Korea understand that endangers world peace, regional peace, and certainly the United States. 불안한 건요. 보도 내용에 이런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이 매티스 장관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미 해병대 사령관이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병사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군 당국자들이 한반도에는 엄청난 전쟁 위험이 먹구름이 닥쳐오고 있다. 전쟁이 막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군 군 수뇌부들이 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사기 진작은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이 굳건한 대비 태세로 전 세계는 평화롭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임무를 전념하라. 이게 사기 진작 차원이지. 전쟁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폭풍과 치기 직전이다. 이런 것은 사기 진작이 아니고 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순회한 이 부대를 보면 82 공수사단 그리고 미 제2해병 원정군 사령부 여기를 방문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 군사작전을 할 때 사용하는 군부대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육중한 기계화 부대 이런 데는 가지 않고 그냥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적진에 침투할 수 있는 이런 사단들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고
지금 무언가 지침을 내렸는데 리춘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김정은의 최근 당 조직 위원들에게 내린 주 지침 내용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우리 당의 당 세포 충시 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 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 대화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의 세포위원장 대회가 5년 만에 열렸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원 한 사람당 세포 하나, 세포 계속 세포를 반복하는데 저렇게 세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오늘자 노동신문의 일면에 실린 사진인데요. 처음엔 저도 저게 무슨 사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 까만 부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가 다 사람 머리입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세포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뭘 저렇게 강조하는 건가요? 네, 지금 대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제 저기에 김여정이가 몇 번째 앉았는지 주석단에 앉은 것처럼 김정은 왼쪽에 네 번째 앉았는지 그것도 관심이지만 네. 이제 지적한 것처럼 그 한 명이 세포 하나가 아니라 원래 당 세포라는 것은 당원 3명과 30명 사이가 당 세포입니다. 그 이제 초급당, 그 다음엔 뭐 군당, 기업소 당위원회가 있고 그 5명 미만이면 뭐이냐? 거기는 이제 조가 편성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등대다 또는 뭐 섬마을에 무슨 초등학교다. 그럼 거긴 당세포를 만들 수 있는 당원이 5명이 안 되니까 조를 두는데 저 말하자면 북한에 지금 2,400만 인구에 당원이 약 200만 명이거든요. 네. 10명 중 1명이 당원 비율을 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세포 비서들만 충성심을 가지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김정은 체제가 작동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어서 평양에 불러다가 선물도 잔뜩 집어주면서 충성해라. 이런 게 이제 세포위원장 대회. 그러니까 국내 본인의 지금 안위를 걱정해서 조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인 거군요. 이번에 그 세포위원장 대회가 네.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보도를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네. 보도 내용은 주로 뭐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무슨 뭐 세포의 그 뭐 세대교체 이런 얘기를 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 당 세포 위원장들한테 아마 전쟁 준비를 지시한 거 아닌가. 아하. 전쟁의 대비 지시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 국면에서 어떻게 당을 움직이고 네. 조직을 이렇게 강화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이상시에 네.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도록 어떤 지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 그 세포위원장 대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썼을 때 어떻게 노동당 당원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내린 게 가장 크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침 중에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담하고 통 큰 작전들로 과감히 전개하겠다. 네. 자, 대담하고 통 큰 작전. 이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작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앞에 이제 붙은 말을 보면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 큰 작전. 네.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할 때 사상 강국, 경제 강국,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 군사 강국은 지금 ICBM도 뭐 쐈다고 자부하고 핵무기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남은 건 경제 강국, 사상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상 강국의 또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사회주의 현상이란 말이죠. 아하.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아마 군사 강국의 행동을 옮기느냐 마느냐 문제는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은 경제 강국, 사상 강국 쪽에 좀 전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6.25 때도 김일성이가 가장 크게 강조한 게 우리가 왜 미국 놈, 뭐 사실은 자기네가 먼저 남침하고는 왜 미국 놈들한테 우리가 당했느냐. 그게 당 조직이 무너지고 군대가 무너졌다. 아하. 이렇게 말하는데 네. 자기가 세포위원장들 불러다가 전쟁 나면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군요.